이번 시간에는 뽑아 쓰는 포토샵 두 번째 시간으로 초보 탈출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제 파일은 본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포토샵을 실행하신 다음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 만들기를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폭과 높이는 1080 픽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72 픽셀 인치 RGB 색상 이렇게 저와 동일하게 화면을 구성해 주신 다음 만들기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의 하얀색 도화지가 생겼죠? 이제 여기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저는 파일 이름을 카드 뉴스라고 저장을 할게요. 파일 형식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포토샵이라는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파일을 어디다 저장해놨는지 폴더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작업 폴더를 따로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왼쪽 툴바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색상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앞부분에 있는 색상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색상 피커라는 게 나옵니다. 보시면 색상 피커 전경색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 한번 눌러주시고요. 뒤에 흰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배경색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취소 눌러주시고 앞에 전경색을 더블 클릭해 주실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색상 코드를 직접 입력할 거예요. 보통은 색상 피커에서 직접 색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직접 코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전경색과 배경색은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앞부분은 전경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배경색이라고 했죠. 앞에 전경색은 브러쉬의 색상이나 문자 색상을 바꿀 때 사용을 하고요. 뒤에 배경색은 지우개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배경 레이어를 지울 때 나타나는 색상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경색과 배경색을 채우는 단축키와 마스크라는 기능을 썼을 때 검은색, 흰색 위치의 변경 등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먼저 이 작은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양옆으로 나 있는 이 화살표는 교체라는 아이콘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경색과 배경색의 색상이 서로 교체되죠. 단축키는 알파벳 X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D를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뀌는데요. 이건 전경색과 배경색의 기본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전경색,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칠해지고요. 뒷부분은 배경색, 흰색이 칠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콘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클릭하면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알파벳 D와 동일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전경색과 배경색을 알아보셨다면 다시 한번 전경색을 저는 클릭을 하고요. 색상 피커에서 이 색상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전경색을 배경 레이어에 입혀볼게요. 칠해줄 건데요. 배경 레이어 클릭을 해주시고 Alt, Delet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에 전경색이 칠해집니다. Ctrl, Delete를 누르면 뒤에 있는 배경색 색상이 입혀져요.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진을 가져올 텐데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폴더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사진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우리 카드 뉴스라는 PSD 탭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이렇게 폴더를 옆에다 놓으시고 여기서 이미지를 바로 끌어다 포토샵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캔버스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죠. 엔터 한번 눌러줄게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크기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런데 폴더에서 가져올 때는 이 캔버스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스크림이라는 두 가지 동일한 사진 이미지인데 아이스크림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그대로 레이어가 불러와졌고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한 레이어는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레이어는
고급 개체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라고도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일반 레이어와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인데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레이어는 직접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우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 보니 용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정할 때마다 화질이 손상될 수도 있고 크기 조절이 많아지면 화질이 깨집니다. 그래서 변형이 크지 않을 때 사용을 해요.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우개 도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마스크 기능을 써서 지우는 기능을 쓸 수는 있습니다. 크기 조절이나 변형을 해도 화질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졌지만 원본의 용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작업할 때 용량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저는 레이어 1번을 우선 지워줄게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러와진 우리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레이어 레스토어를 해줄게요. 이걸 일반 레이어로 변형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바꾸셨다면 여기에서 배경을 지워주고 이 아이스크림과 손만 남겨줄 건데요. 예전에는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를 많이 썼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왼쪽 툴바에서 이렇게 개체 선택 도구나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개체 선택 도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원하는 개체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사체 선택이라는 옵션을 눌러주시면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배경을 지워주고 싶다 할 때는 지금 이 선택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를 눌러서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효과를 준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빠른 선택 도구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I를 눌러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 도구는 보시면 위에 피사체 선택이라는 옵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피사체 선택을 눌러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AI 기능이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편하게 배경 제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럼 깔끔하게 배경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덮어쓰기처럼 옆에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되면서 검은색과 흰색이 보일 텐데요. 이건 마스크 기능이라고 해요. 마스크는 원본을 유지하면서 직접 지우지는 않고 숨기는 기능을 말해요. 검은색은 숨기는 기능, 흰색은 보이는 기능인데요. 브러쉬나 다양한 선택 도구로 검은색과 흰색을 입혀서 부분적으로 삭제를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기능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여기 이 마스크 모양인데요. 이 마스크 아이콘을 눌러서 지금은 흰색이죠.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알파벳 X 눌러서 교차를 해주시고 여기에 브러쉬 도구로 제가 칠을 쓱 해볼게요. 지금 불투명도가 조절되어 있는데 100%로 놓고 쓱 칠하면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스크 기능입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배경 제거를 눌러주겠습니다. 저처럼 지금 작업 표시줄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창이라는 메뉴에서 상황별 작업 표시줄을 체크해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경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포토샵 하실 때는 꼭 기억해야 할 단축키인데요. 바로 컨트롤 S입니다. 습관처럼 저장을 해주셔야 하는데 원본 파일을 저장하지 않으면 추후에 작업한 게 다 날아갈 수 있어서 다시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꼭 원본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습관처럼 눌러주세요. 내가 눌렀나 생각되면 또 눌러주세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다시 표시 안 함 하셔도 되고 혹은 뭐 이걸 표시 안 하시면 또 이렇게 뜹니다. 초반에 저장할 때 항상 이런 게 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손 모양과 아이스크림 모양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잡고 늘렸다 줄였다 해보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문구를 넣어 볼게요. 왼쪽 툴바에 있는 T라고 되어 있는 이 툴을 꾹 누르면 가로쓰기 문자도구, 세로쓰기 문자도구 이렇게 다양하게 총 4가지가 보일 거예요.
텍스트 도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문자를 입력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원하는 폰트를 설정하고 크기 조절부터 간격까지 모두 조절이 가능하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먼저 이 부분에 저는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문자 패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처럼 폰트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눈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폰트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보입니다. 저는 롯데리아 찹땡겨채 요 귀여운 폰트를 쓸게요. 클릭을 해주고요. 다음 폰트의 색상도 여기서 클릭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폰트의 이 색상 코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직접 입력해 주셔도 돼요. 확인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폰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헬로우라는 부분만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부분만 드래그를 다시 해주시고요. 색상 클릭해서 흰색은 F가 6개입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완료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원하는 크기만큼 조절이 가능해요.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동 도구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이동을 좀 시켜주고요. 아이스크림이 이 폰트보다 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헬로우 아이스크림이라는 폰트 레이어를 끌어다 밑으로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 순서대로 쌓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 이 행간과 자간을 좀 더 수정하고 싶다 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자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행간도 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도 가능해요.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완료할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폴더에서 테이스티라는 아이콘을 가져올게요. 끌어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모서리 부분으로 조절해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놓고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흰색과 파란색인데 지금 이 아이콘만 검은색이라서 너무 눈에 띄죠? 그래서 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색상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레이어의 빈 공간 부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색상 오버레이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색상 부분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색상 피커가 나오는데요. 마우스 커서를 이 아이스라는 글씨 폰트 색상에 가져다 대면 그대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색상이 바뀌었죠. 이 레이어 스타일에는 다양한 효과를 입힐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콘 색상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양 도구나 뭐 텍스트 도구처럼 직접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덮어쓰기 위해서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에는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입체적인 느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라든지 패턴도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림자 효과도 여기에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확인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왼쪽 툴바에 타원 도구라는 걸 클릭해 줄게요. 이건 모양 도구라고 하는데요. 사각형 도구, 타원, 삼각형, 다각형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모양 도구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모양 도구는 속성 패널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우선 제가 클릭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하면 정원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지 않고 하면 편하게 원하는 자유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Shift를 누르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면 속성 창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7은 당연히 모양의 면 색상입니다. 7 부분을 클릭해서 면 색상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직접 최근 사용한 색상에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색상 피커 모양인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획은 테두리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획의 굵기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엔터 눌러서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테두리에 안으로 넣을지, 그리고 중앙으로 할지, 바깥쪽으로 할지 이런 것도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불투명도로 이렇게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레이어의 투명도 조절이겠죠? 그런데 여기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제가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획만 남겨놓고 나머지 7색상은 보이지가 않죠? 제가 저번 첫 시간 챕터 1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불투명도는 전체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지만 채우기는 효과를 제외한 7 부분만, 이 면 색상 부분만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동 도구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타원 클릭해 주신 다음 Alt를 꾹 누르고 잡아 당기듯이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Ctrl T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다시 한번 Alt 꾹 누르고 잡아 당기듯이 하나 뺀 다음에 이렇게 Ctrl T 눌러서 이렇게 이번엔 크게 키울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하는 위치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저는 테두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획에서 테두리는 없음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색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좀 바꾸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해 줄게요. 여기도 실 색상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살짝 색깔이 좀 다르게끔 투명도를 조절했어요. 도형도 크기를 다양하게 쓰거나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절하면서 좀 색감이 좀 다르게도 보이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양 도구를 꾹 누르다 보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는 지금 레거시 모양 및 기타라고 해서 이제 포토샵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모양들을 다 불러왔는데요. 최신 버전이 설치된 분들은 이런 게 안 보이실 텐데 이걸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에서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메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해 주시면 저처럼 이 폴더가 생기면서 원하는 다양한 모양들을 아이콘처럼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왼쪽 툴바에 있는 사각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알스크림에서 반 정도, 이 이미지의 반 정도만 이렇게 크기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은 흰색으로 선택을 할게요. 색상 피커 눌러서 F6개 확인한 다음 확인 눌러줄게요. 그 다음 이동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아이스크림 사진이 보이지가 않죠? 이 레이어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사각형 1번을 끌어다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그래서 배경 위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잡아줍니다. 그럼 어떤가요? 살짝 입체적인 느낌이 나죠? 그리고 Ctrl S 꼭 저장해주세요. Ctrl S는 습관처럼 눌러줍니다. 지금은 보시면 사각형에 자동으로 테두리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정한 모양의 마지막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획은 없음으로 해줍니다. 원형을 해놨던 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것도 이렇게 사각형을 좀 이동해서 좀 잘 보이게끔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 도구로 좀 이동하면서 이미지를 조절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이 아이스크림 사진에 조정 효과를 좀 줄 텐데요. 필터를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보통 조정 레이어를 활용하지만 오늘은 바로 필터 효과를 입힐게요. 참고로 바로 일반 레이어의 필터 효과를 입히게 되면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편하게 마음껏 필터를 입혀보세요. 다음번에 직접 작업하실 때는 꼭 레이어를 복제해서 필터를 입히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레이어의 사진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 조정, 레벨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포인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환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두워지죠? 이걸로 조절을 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명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를 들어갈게요. 그래서 채도를 살짝 올려서 좀 쨍한 느낌이 좀 들게 해주고 색조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살짝만.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번에 또 이미지 조정, 그리고 색상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3D 러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다양한 필터를 입혀볼 수가 있어요. 키보드의 화살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봅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확인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미지를 저장해 봐야 되겠죠? 컨트롤 S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저번 첫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웹용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웹으로 보는 썸네일로 만든 거라서 편하게 용량을 압축한 웹용으로 저장을 할게요. 단축키는 Shift Ctrl Alt S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웹용으로 저장이 떠요. 여기에서 JPG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품질은 100,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는데 주로 원본과 동일한 폴더에 저장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장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단계는 바로 원본 파일 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컨트롤 S를 눌러서 원본을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이 같이 있어야 어떤 작업물인지 알기 쉽기 때문에 같은 폴더에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같은 공간에 두셔야 미리 보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일한 이름으로 놓으셔야 어떤 이미지를 작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툴을 조금씩이지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설명이 좀 길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천천히 딱 2번만 따라 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시면서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